오늘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 건데,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 어떤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의 가지수를 이제 말하는 건데, 보통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주사위를 만약에 우리가 던져. 그러면 주사위 눈이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겠어? 네? 6가지. 엥? 6가지가 되겠지, 그치? 자, 주사위 눈이 이제 뭐 1부터 어디까지 있니, 얘들아? 6까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4, 5, 6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몇몇 이제 용어들이 있어.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 책에 보면은 사건이라는 말이 있네. 이제 사건이라는 말은 뭐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쉽게 말하면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가 일어나는 거를 말하는 거야. 무언가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사위를 던졌어. 사실 이제 그 주사위를 던지는 거를 우리는 시행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 뭔가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그 결과가 내가 만약에 뭔가 원하는 게 있어. 뭐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 그 기준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에 맞는 결과 수를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 경우의 수라고 한다. 라고 하고, 드세요. 어렵게 뭐 접근할 게 없어. 그냥 주사위를 던졌어. 자, 홀수가 나온다. 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니까 홀수가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니? 1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5 나올 수 있잖아. 몇 가지? 3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5나 6을 말하는 거니까 2가지의 경우가 있겠구나. 6의 약수가 나온다. 1, 2, 3, 6이니까 4가지가 있겠구나. 뭐 이런 거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네. 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여기도 있지만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홀수 또는 만약에 2보다 작거나 뭐 5보다 크거나 이렇게 이제 뭐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다. 878번 문제 한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순의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향이 A 방향으로는 몇 가지 길이 있습니까? 2가지가 있네요. 자, B 방향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A 또는 B 방향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제 뭐 그 A, 네모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네모라는 친구가 학교를 가는데 A라는 길을 택해서 갈 수 있고 A 방향으로 또는 B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A 방향, B 방향에 각각 2가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답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5가지가 되겠지. 그치? 자, 뭐 얘도 한번 볼까요? 빨간 구슬이 4개 있고 노란 구슬이 3개 있고 파란 구슬이 5개가 있습니다. 자, 노란 구슬 또는 파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노란 구슬이 나오는 지금 몇 개를 꺼내니 얘들아? 1개를 지금 꺼낸다고 했지. 그래, 안 그래? 1개를 꺼내니까 노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노란 구슬이 지금 3개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뭐 그 각각을 우리가 그냥 1번 노란 구슬, 2번, 3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1번 노란 구슬이 나올 수도 있고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3번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노란 구슬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겠네. 맞죠? 자, 파란 구슬이 나온다. 그럼 파란 구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5개인데 그냥 편의상 1번 파란 구슬, 2번 파란 구슬 해서 5번 파란 구슬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될 수가 있겠어? 5가지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또는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 뭐 A 또는 자 B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A의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B의 경우의 수를 뭐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 뭘 주의하냐면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가 무조건 더하기만 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아닙니다. A하고 B가 중복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중복되는 게 없으면 그냥 A하고 B를 더하면 되는데 중복되는 게 있으면 중복되는 개수만큼을 한번 빼줘야 됩니다.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그 더하기 계산식에서 또는이라는 것이 나오는 계산식에서는 뭐만 주의하면 되냐?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는데 2의 배수 또는 자,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2의 배수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쵸? 자, 오늘 혹시 이거 가지고 온 친구들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놓고 온 친구들은 다음 시간부터 꼭 가져오시고. 자, 그 다음에 소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소수가 어떤 게 소수지, 얘들아? 아니, 나 자신하고.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수가 소수죠. 그래서 그런 소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뭐 2도 있고, 그쵸? 2, 3, 5, 뭐 이런 거지, 그치? 약수가 두 개인 게 소수죠, 맞죠? 소수는 얘들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그리고 정확하게 좀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약수가 두 개인 게 소수야. 소수는 그러면 여기서는 2가 있고 3이 있고 5가 있어. 2의 배수는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다는 얘기네, 그쵸? 그래서 일단은 2의 배수 또는 소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2의 배수 3가지 더하기 또는 더하기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수가 3개니까는 3가지 해가지고 답을 6가지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왜 그게 아니냐면 2의 배수 안에 뭐가 있어 얘들아? 2가 있잖아, 그치? 근데 소수에 또 뭐가 있어? 2가 있잖아. 당연히 얘네들은 그러면 원래 한 번만 카운트가 돼야 되는데 몇 번 카운트가 된 거야? 2번 카운트가 됐지. 쉽게 말하면 중복이야, 중복.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한 번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빼기 1 해가지고 뭐가 답이 돼야 됩니까? 5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 이제 또는이라는 게 나오는데 또는이라는 거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라고 하면 이렇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A하고 B가 겹치지 않을 때야.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없을 때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공통적인 부분이 선생님이 방금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공통적인 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공통 부분이 없어. 예를 들면은 뭐 하나는 2의 배수야. 2의 배수가 나오거나 주사위 던졌는데 하나는 뭐 5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해버리면 2의 배수하고 5 사이에는 중복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2의 배수가 되는 거 3가지 5가 나오는 거는 1가지가 되겠지. 각각을 카운트해서 간단하게 더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아마 학교에서 이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얘들아 동시에 하고 또는 하고 이 차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줘 볼게. 잘 들어봐. 누나가 아직 안 오네, 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친구하고 이제 만나서 어제 휴일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시험도 끝나고 해가지고 친구 만나서 이제 뭐 이마트에서 뭐가 좀 이렇게 놀기로 했어. 그래서 친구를 만나려고 이제 딱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이 이제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 티하고 바지를 만약에 내가 입고 나갈 건데 티가 만약에 열어보니까 3개가 있어. 그리고 바지는 만약에 4가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티하고 바지를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몇 가지랑 몇 가지야? 50 몇이야? 자, 옷장 열어보니까 티가 3개가 걸려있어요. 바지가 4개가 걸려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2가지? 12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또 따른다.
28가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 상이야. 그쵸? 아하. 뭐 A라는 티를 입고 가도 팔 한 장만 끼고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바지도 반 잘라. 왜 12가지가 나온 거지? 왜 12가지가? 만약에 A라는 티를 입었다면, 그치? A라는 티를 입었다면 그 바지는 또 몇 가지가 있어? 4개. 4가지가 있겠지. 뭐 1번 바지, 2번 바지, 3번 바지, 4번 바지. 그리고 B라는 티를 입었으면 또 1번 바지, 2번 바지, 3번 바지, 4번 바지. 그치? 네. 그런 식으로 잘 들어봐. 선생님 말 속에 뭐 어떤 말이 숨어져 있냐면 이 동시라는 말은 얘들아 뭐냐면 무언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뻥 하고 일어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야. 무슨 의미냐면은 첫 번째 A라는 사건이 있어. 윗도 내가 상의를 입는 사건이 있어. 그 다음에 하의를 입는 사건이 있어. 근데 상의를 입는 사건과 하의를 입는 사건이 관계가 있을 때를 동시라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동시라는 말 자체가 뭐 이렇게 다른 그냥 한꺼번에 뭐가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의 동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물론 뭐 동시라고 하지만 어떤 개념이 강하냐면 두 개가 연관성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응. 그래서 이제 상의가 세버리고 하의가 네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1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한 입고 나갔어. 자, 나가서 이제 이마트에 딱 갔어.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마트 1층에 뭐가 있습니까? 푸드 코너가 있어. 푸드 코너 이제 가가지고 이제 메뉴를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A 매장에 갔더니 A 매장에 잘 들어보세요. A 매장에 메뉴가 5가지가 있어. 몇 가지? 5가지. 5가지. 오케이, 좋아. 자꾸 대답을 해야 돼. 자, B 매장의 옆에 있는 B 매장을 봤더니 거기는 메뉴가 4가지가 있어.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내가 밥을 고를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일까? 9가지. 20. 자, 9가지일까요? 아니면 5가지고 4가지 있으니까 20가지일까요? 9가지. 20? 몇 가지일까? 정답은 9가지입니다. 자, 왜 9가지냐면 생각을 해보자. 내가 A 매장 것을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5가지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B, 내가 A 매장을 선택을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B 매장을 선택해 안 해? 아니. 안 하는 거지.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A를 내가 선택을 하면 B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지. 둘 다 선택하면은 꿀꿀이 되는 거죠.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B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럼 A를 선택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이거야. 근데 또는 하고 동시에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또는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어떤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때 B 사건은 안 일어나. B 사건이 만약에 일어나면 A 사건은 안 일어나. 그럴 때는 뭐가 되는 거야? 2가지를 더하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A도 일어나고 그리고 B도 일어나. 그게 동시의 개념이야. 문제에서 말하는. 알겠어? A가 일어나고 일어난 상태에서 B도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는 그게 바로 동시가 되는 거고 그럴 때는 바로 뭐 하냐? 각각의 가지수를 뭐 한다?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대표적이야. 동전이 있어. 뭐가 있다고 얘들아? 동전. 자, 동전이 있어요. 주사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주사위. 자, 동전은 얘들아, 동전을 내가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2가지. 2가지겠죠, 그쵸? 어떻게 2가지입니까? 앞면, 뒷면. 가끔 이거를 3가지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 선생님, 동전을 던지면 세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응. 그렇게 이제 말하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겠습니다. 동전 던져서 세워가지고 나오는 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전은 단위가 몇 가지가 되겠어요, 얘들아? 2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동전을 던진다.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냐? 그럼 뭐라 하는 거야? 2가지. 오케이? 자,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6가지.
6가지가 되겠지. 자, 문제 들어갑니다. 동전 또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물어봤어. 몇 가지일까? 8가지. 그때는 몇 가지라고? 8가지. 8가지가. 8가지입니까? 맞죠? 왜? 또는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A가 일어나면 B가 뭐라고? 그러니까 A만 카운트하고 또는 B만 카운트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2 더하기 6 해가지고 8이 답이 돼. 근데 또는 할 때는 꼭 주의할 게 뭐라고? A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B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둘이 똑같은 경우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야. 똑같은 경우는 A에서도 카운트가 됐고 B에서도 카운트가 됐으니까 반드시 뭐야? 한 번을 빼주는 거야. 근데 이번 같은 동전이나 주사위는 서로 다른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만약에 주사위 하나하고 동전 하나를 던집니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12. 그치, 12가 되겠지. 동시이니까. 동시는 왜?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6가지. 2가지를 뭐 하라고? 곱하라고. 곱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야. 동전의 앞면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그럴 때 주사위가 1부터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6까지 나오는 거야. 즉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는 거지. 그치? 동전의 뒷면이 나올 때도 주사위 마찬가지 1부터 어디까지? 6가지가 있겠지. 얘도 몇 가지가 있는 거니? 6가지가 있는 거야. 즉 동전 몇 가지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주사위가 각각 몇 가지씩 있는 거니? 6가지씩 있는 거지 각각.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문제를 조금만 더 레벨을 올려볼까요? 자,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그렇지 36가지가 되겠지. 네?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그럼 A 주사위가 있어요. 자, B 주사위가 있습니다. A 주사위 1 나올 때 1번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겠지. A 주사위가 2 나왔을 때 1부터 6까지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쭉 해서 6 나왔을 때 1부터 어디까지 있어? 6까지가 있겠지. 그래서 A 주사위 6가지에 대해서 각각 몇 가지씩 있는 거야? 6가지씩 있는 거지. 굳이 뭐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하자면은 얘를 그냥 우리가 이제 순서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얘가 1 나오고 얘가 1 나오면 1,6이 되겠지. 그럼 1,1, 1,2, 1,3, 1,4, 1,5, 1,6 6가지란 얘기야. 그렇게 해서 6,1, 6,2, 6,3, 6,4, 6,5, 6,6까지. 그러니까는 36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전 2개 던지면 몇 가지가? 4가지. 동전 2개는 몇 가지? 4가지. 4가지. 2 곱하기. 그죠? 동전 3개는 6가지. 몇 가지? 몇 가지? 8. 8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동전 4개는 16.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가지. 동전 4개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주어지는 게 바로 윷놀이야. 윷놀이 유시 몇 개니? 4개. 4개지. 윷놀이 하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야? 2가지죠?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거나 평평한 부분이 올라가거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윷놀이 4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6가지가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뭐 유시 되는 경우는 1가지, 그 다음에 모가 되는 경우는 1가지, 개가 되는 경우는 아니 도가 되는 경우는 뭐 4가지, 걸 되는 경우 4가지, 개가 되는 6가지. 이거 선생님 나중에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떤 2가지 A 사건과 B 사건이 있을 때 이거를 더해야 되는지 이걸 뭐 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문제 잠깐. 자, 2개의 공책과 3개의 펜이 있습니다. 공책과 펜을 각각 1가지씩 택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얘들아 동시에라는 어떤 단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라는 단어가 뭐 할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문제 상황 속에서 2가지를
각각 하나씩 A에서도 하나 가져가고 B에서도 하나 가져가는 건지 또는 A에서만 가져가면 B에서는 안 가져가는 건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가져가면 뭐 하는 거야? 더하기 개념이 되는 거고 둘 중에서 둘 다 이렇게 가져가면 각각의 가지수를 뭐 한다? 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의 공책과 세 종류의 펜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윗줄이 상의 2개, 바지 몇 개? 3개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야, 상황이. 답이 당연히 몇 가지가 되겠어? 6가지가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두 종류의 공책이 있고 세 종류의 펜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사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한 가지만 사는 방법. 그때는 5가지가 되는 거야. 왜? 공책을 사면 펜은 안 사는 거잖아. 펜을 사면 공책은 안 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경우의 수는. 이해됐습니까? 자, 886번 한번 볼게요. 어느 음식점 메뉴에 식사 4종류와 식사 몇 종류? 후식 몇 종류? 식사와 후식을 각각 한 가지씩이야. 각각 한 가지씩이라는 건 뭐니? 당연히 식사도 한 가지 고르고 후식도 한 가지 고르겠다는 얘기지. 그치? 자,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 혹시 일렬로 세우는 거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여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배워야죠. 자, 일렬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웃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자연수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 뽑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일렬로 세우는 것부터 한번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5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어요? 5명. 얘 같은 경우는 자, 뭐 1번, 2번, 3번, 4번, 자 5번이라는 5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볼게요. 자, 자리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리가 5명이 이렇게 영화관에 갔는데 이렇게 5개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이 1번이라는 친구부터 여기 이제 자리를 택한다라고 한번 해보면 자, 1번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개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5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리가 5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5개 중에 아무거나 앉을 수가 있겠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라고? 5개가 되겠다. 그치? 자, 그리고 그러니까 1번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이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곱하기가 돼야 될까? 더하기가 돼야 될까? 곱하기가 돼야 된다고. 오늘은 그것만 정확하게 하셔도 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와 연관되어서 이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곱하기라고. 윗두리를 입고 상의를 입고 그리고 바지를 입어. 그러면 위에 입은 개수 곱하기 아래에 입는 개수가 된다고. A라는 가게에서 음식을 먹거나 B라는 가게에서 먹으면 A라는 가게에서 만약에 음식을 먹으면 B라는 가게에서는 뭐가 안 먹어?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일어나면 B는 안 일어나는 거지. 자, 1번 친구가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나서 2번 친구가 자리에 또 앉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번 친구와 2번 친구의 사건은 이어지는 사건이죠. 이게 바로 동시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2번 친구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일까? 4가지가 되겠지. 1번 친구가 만약에 여기에 앉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번 친구 앉아있는데도 나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1번 친구 앉은 곳을 뺀 나머지 4군데 앉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4가지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얘는 3가지, 얘는 2가지, 얘는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더하기냐 곱하기냐가 이제 문제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이 택하는 거를 A 사건, 2번이 택하는 거를 B 사건, C 사건, D 사건, E 사건 각각의 이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서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는 일어나지 않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일어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가 되겠지.
그게 바로 수학의 우리 책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곱하기가 돼야 돼. 그래서 1부터 5까지를 모두 곱하면 얘는 몇 가지가 되느냐? 뭐 120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특정하게 이제 뭐 다섯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근데 인원을 특정하지 않고 n명이라고 한번 해볼게. n명. 자, n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네 번째. 자, 이렇게 쭉 가서 얘는 n-2번째. 그럼 이 다음은 몇 번째가 될까? n-1번째가 되겠지. 얘들아, 다음이라는 거는 그냥 1씩 더해주면 되는 거야. 1 다음이 두 번째잖아. 그래, 안 그래? 2 다음이 세 번째죠? 어떻게 한 거니까? 1씩 더한 거잖아. 그러면 n-2 다음 번째는 뭐야? n-2에다가 1을 더한 거야. 그럼 얘네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n-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럼 n-1 다음 번째는 뭐가 될까? n번째가 되겠지, 당연히. 맞습니까? 네. 여기다가 1 더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몇 명의 학생이 있냐? n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n명의 학생. n명의 학생이 있고 n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n개의 자리가. 그러면 당연히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뭐가 되겠어? 몇 가지가 되겠어? n가지가 되겠지. 아까 뭐 5가지일 때 5개, 5가 됐던 것처럼. 자, 얘는 n가지입니다. n가지. 그러면 2번이 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되겠어? n가지에서 1번이 한 가지 택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를 뺀 당연히 뭐가 돼? n-1이 되겠지. 그럼 3번이 택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전체 n에서 내가 택할 수 없는 거를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얘는 2가 되고 얘는 당연히 선택할 게 있겠어, 없겠어? 없지.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n명이라는 사람이 n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n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서 모두 다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얘. 자, 10명이야. 10명의 사람이 10명의 친구들이 영화 극장에 갔습니다. 자리가 10개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라고 얘들아?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다 곱한 게 바로 그만큼의 가지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떠한 특정한 수에서, 잘 들으세요. 좋으면 안 돼요. 대답 잘하다가 갑자기 눈 감냐. 어떤 특정한 수에서 1씩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1까지를 곱하는 거를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수, 그 다음에 느낌표를 씁니다. 느낌표.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알겠어? 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하나만 더 해보자. 10명의 친구가 영화관에 가서 10개 자리에 앉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10 팩토리라고 얘기하면 돼. 계산 한번 해봐. 얼마야? 328,800. 이렇게 많은 가지수가 있어. 10명의 친구가 10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이 3만 몇 가지나 되는 거야.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제 그거 하나 쓰는 거 알았죠? 선생님이 거기 있는 버튼 다 쓰게 해줄게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지금 하나밖에 못 쓰죠? 평일 쓰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는 못 쓰죠, 지금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있네.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거야. 지금 여기에 몇 명이니? 하나, 둘, 셋, 다섯, 8명이 있어. 몇 명 있다고? 8명. 8명이 있는데, 선생님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줄 거야. 오. 근데 아이스크림을 사줄 건데, 그냥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사러 2명을 보낼 거야. 몇 명? 2명. 2명을 보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1번 타자로 먼저 선택을 하고 2번 타자로 먼저 선택을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8명인데 8명을 모두 무언가 결정하는 경우는 8 곱하기 7 곱하기 쭉 해서 1까지 8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8명 중에서 2명을 내가 만약에 뽑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뽑는 방법이 몇 가지겠니, 얘들아? 8가지가 되겠지. 네. 두 번째 뽑는 방법은 당연히 몇 가지가 되겠어? 7가지가. 쉽게 말하면 8명 중에 1명을 뽑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머지 7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두 개는 당연히 무슨 계산이 된다, 얘들아? 곱하기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이거에 대한 또 서로 다른 약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나누기 2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나누기 2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좀 이따 일단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자,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더해야 되는 경우하고 곱해야 되는 이 2가지 경우를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알겠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좀 기억하자? 더하는 거는 어쨌든 뭐 몇 가지 사건이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 사건만 딱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러면 A 경우의 수, B 경우의 수, C 경우의 수 있으면 각각을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3가지 사건이 있으면 3가지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5명이 있는데 5명이 무언가를 모두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의 수. 알겠어? 그거는 우리는 5 이렇게 느낌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라는 거. 세 번째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뭐 2명만 무언가를 내가 뭔가 선택권을 줄 거야. 알겠지? 그때는 뭐가 된다? 5 곱하기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웃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건 뭐냐면 얘들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야. 뭐 하는 거라고?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이웃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5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2번하고 3번이 너무 친해. 뭐라고? 자기들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줄을 서기는 서는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하겠다? 같이 서고 싶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둘이는 헤어질 수가 없다.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웃이라고. 알겠지?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2명을 묶어버려. 뭐 해버려? 묶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왜? 2가 가 있는 곳에 그 옆에 반드시 누가 있어? 3이 있겠지. 맞습니까? 3이 있는 곳에 반드시 누가 있겠어? 2가 있을 거 아니야. 2하고 3은 결국에는 무조건 같은 곳에 가기 때문에 한 명이라고 본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원래는 몇 명이니 얘들아? 5명이지. 원래는 5명인데 얘를 몇 명으로 봤어요 우리가? 한 명으로 봤죠? 맞죠? 네. 오케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얘는 몇 명으로 바뀐 거야? 4명 바뀐 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한 명이니까. 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겠지. 얘는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될 것이고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2가지. 얘는 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는데 1이 여기 맨 앞에 선택을 했어. 그리고 2하고 3이 여기 자리를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4가 여기 선택하고 5가 여기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의 수가 이제 4, 3, 2, 1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긴데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똑같이 1, 4, 5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2가 오고 여기에 3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3이 오고 여기에 2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어쨌든 얘네 둘이는 지금 뭐 했어? 이웃하고 있잖아. 헤어지지 않았잖아.
맞아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여기 안에는 얘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를 계산했어 안 했어? 계산하지 않았어. 그냥 얘는 뭘로 봤어? 한 명으로만 그냥 봤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웃을 하게 되면은 이웃해야 된다라는 친구들을 묶어줘. 묶어서 한 명으로 생각을 해서 4, 3, 2, 1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네 둘이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처럼 1, 4, 5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2, 3이 이렇게 설 수도 있고요. 3, 2가 설 수도 있잖아. 그런데 1, 2, 3, 4, 5 이렇게 서는 방법과 1, 3, 2, 4, 5 서는 방법은 당연히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지. 그런데 2, 3이라는 친구가 이웃은 했으니까 문제 조건에는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웃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자리를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몇 가지냐?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팩이야, 이팩. 사실 이 팩이라는 개념을 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쓰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 팩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쉬워지거든. 오히려 접근이. 쌤이 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 근데 이 팩이 그러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1. 그러니까 두 가지지. 2팩은 2 곱하기 1이니까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7명이 있어. 몇 명이 있다고? 7명.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이 3, 4, 5 3명이 이웃하고 싶대. 몇 명이 이웃하고 싶다고? 3명이 이웃하고 싶다고. 이웃하고 싶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몇 명이든지 상관 안 하고 무조건 얘를 뭐 몇 명으로 보는 거야? 한 명으로 보는 거야. 한 명으로. 그러면은 원래 7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바뀐 거니? 1명, 2명, 3명, 4명, 5명으로 바뀐 거지. 그리고 5명들한테 니네가 줄 서. 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5팩이란 얘기야. 그리고 5팩은 여러분이 아까 계산기로 계산해 보셨죠? 얼마죠? 120입니다. 아, 머리 되게 좋아요. 120이에요, 120. 자, 그런데 그렇게 계산한 거는 3, 4, 5라는 친구는 야, 니네끼리도 자리 바꾸지 말고 꼼짝마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3, 4, 5 얘네들끼리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고.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게 바로 뭐냐면 3팩이야. 3명이 세 군데 자리를 들어가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그 3명 중에 첫 번째가 들어가는 방법이 3가지, 두 번째가 2가지, 나머지가 1가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n명의 사람이 n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이제 뭐라고 배웠어? n팩이라고 배웠지. 경우에서는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배운다고 해서 이해가 됐다고 해서 풀 수 있지를 않아요. 수학은 항상 내가 배운 내용을 내 스스로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수학이 잘 됩니다. 하여튼 10명 중에서 3명이 이웃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3명을 몇 명으로 본다고? 한 명으로 본다고. 그러면 10명이 아니라 몇 명으로 바뀐 거야? 8명으로 바뀐 거야. 3명을 1명으로 바뀌면 2명이 없어진 거잖아. 네. 그쵸? 네. 10명이었는데 3명을 1명으로 본다는 얘기는 3명을 1명으로 본다는 얘기는 2명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무시하겠다는 얘기잖아. 무시. 네. 그러니까 8명이 된 거지. 그 8명을 바로 뭐라 그래? 8팩이라고 8팩.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 이웃한 친구들끼리는 자리를 뭐 할 수가 있다고? 바꿀 수가 있다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웃하면 3명이면 3팩. 3팩이라는 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8팩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6을 다시 곱한 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얘들아,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n팩이라고 할게요. 사실 고등학교는 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어차피 너네도 뭐 이제 1, 2년 주면은 다 고등학교 오잖아. 고등학교 안 올 사람 없죠? 다 고등학교 올 거죠? 형이야? 올 거죠?
자, n팩이야, n팩.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이웃한다. 그러면 얘들아, 이 키워드는 뭐냐면 일단은 묶어라. 뭐하라? 거라. 묶어라. 그래서 몇 명으로 봐라? 한 명. 묶어서 한 명으로 봐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답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묶어서 한 명으로 본 거에 대해서 팩 곱하기 묶어진 친구들 있지? 묶어진 친구들 팩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묶어서 한 명으로 했으니까 인원이 줄었겠죠? 그거 팩 곱하기 두 명이 묶어졌으면 2팩 2팩은 2야. 어차피 뭐 니네가 뭐 지금 중학교 수준이니까 두 명이나 많아야 세 명밖에 안 돼.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훨씬 더 복잡하게 이제 문제가 나와. 누구는 이웃하고 누구는 이웃하지 않고 막 섞어서 막 나오고 막 그래. 누구는 맨 앞에 가 있고 누구는 맨 뒤에 가 이런 식으로 봐. 그럼 그걸 다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지금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거를 충분하게 내가 잘 소화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묶어라의 키워드는 뭐라고 얘들아? 아니, 이웃한다의 키워드는 뭐라고? 묶어서 몇 명으로 묶는 거야? 한 명으로. 그래서 팩 곱하기 묶어진 아이들 팩.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888번입니다. 5명을 일렬로 세운다. 5팩. 뭐라고? 5팩. 5팩. 5팩은 얼마라고? 120. 자, 2팩은 얼마일까? 2. 2. 그쵸? 3팩은 6. 6. 4팩은 6에다가 4를 곱하는 거잖아. 24가 되겠지, 24. 4, 3, 2, 1이니까, 그쵸? 4팩은 24. 5팩은 120. 120. 5, 4, 3, 2, 1. 6팩은 120에다가 6을 곱한 거야. 720. 여기까지 외워놓으시면 수학이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한 번만 더. 3팩 얼마라고? 6. 6. 4팩? 24. 24. 6, 4, 24. 5팩? 120. 120. 6팩? 720. 굿.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5명을 일렬로 세운다. 여러분 친구들은 아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120 하면 끝나요. 됐어요? 5명 중 2명을 뽑아서 세운대. 그러면 5명 중에 2명한테만 자리를 앉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5 곱하기 뭐 하면 돼? 4, 20. 2명만 자리에 앉게 하겠다고. 알겠어? 첫 번째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야? 5군데잖아. 그치? 두 번째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가 되겠어? 네 군데. 4군데가 되겠지. 5, 4, 20. 5명 중 3명을 뽑았어, 이번에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네. 됐어, 안 됐어?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얼마일까? 5, 4, 20에다가 얘니까 6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이웃하는 거 한번 해보자. 여기 봐봐. 서로 다른 역사책이 2권이 있어. 과학책이 몇 권이 있어? 근데 누구끼리 이웃하고 싶어? 나 너 한 권으로 보겠다. 이웃한다. 키워드 뭐라고? 묶어라. 묶어서 뭐로 본다? 한 권으로 본다. 그러면 총 원래 4권이잖아. 네. 원래 4권이잖아. 네. 근데 몇 권 됐어? 3. 3권 됐어. 3패. 오케이? 네. 곱하기 묶은 거 안에 몇 명 있어? 저거. 2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묶은 거 패. 됐습니까? 네. 3팩이 뭐예요? 6. 6. 얘는 뭡니까? 2.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2.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니? 네. 자,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906번. 자, 906번. 가자. 집중해라. 여기 와요. 앞에 봐. 책 안 봐도 돼. 여기 봐. 자, 선호단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 몇 개? 2개. 주사위 2개를 던지겠니? 아니면 먹겠니? 던져요. 던지겠죠. 그렇죠? 자, 주사위 1개 나오면 우리는 뭘수록 뭐가 생각나야 되냐? 6. 오케이? 네. 주사위 2개. 뭐가 생각나야 돼? 12가 아니에요. 36이에요.
12가 아니에요. 36이에요. 알겠어요? 알겠니? 네. 주사위 2개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36이 떠오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은 당장은 경우의 수만 하지만 경우의 수 끝나자마자 바로 뭐해? 확률에 확률. 확률 들어봤어요? 확률은 이제 뭐 전체 분이 얼마 분수를 이렇게 막 계산해야 돼서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익혀 놓으시고 따라만 오세요.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얼마면 좋겠어? 7. 자, 합이 7이면 좋겠대. 그럼 봅시다. 잘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라고 했으니까 한 주사위를 나는 A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B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거의 합이 얼마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7이 되면 좋겠다는 거지? 네. 그러면 항상 얘들아 카운터 할 때 앞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부터 계산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 6이겠지, 6. 주사위니까 7은 나올 수가 없죠? 6이면 얘가 뭐가 되면 됩니까? 1이면 되겠네. 그러면 5면은 2, 4면은 3이면 4, 2면은 5, 1이면 이렇게 되면 되겠지. 얘가 0 될 수 있어 없어? 없고 얘도 7 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 전체 가지수다라고 보면 되겠지. 주사위가 A, B가 이렇게 나와야만이 그거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7이 되는 거야. 다르게 7이 될 수 있는 경우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다음 몇 번입니까? 그래서 1, 2, 3, 4, 5, 6이니까 3이 되겠지. 오케이? 자, 쌤이 하나만 문제 더 다시 해보자. 자, 이번에는 주사위 눈의 수의 합이 9가 나오면 좋겠어. 뭐가 나오면 좋겠다고? 9. 자, 얘는 무조건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6부터 시작하는 거야. 6보다 큰 수는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얘가 5면 뭐가 되겠습니까? 4. 4면은 뭐가 돼? 5.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면 뭐가 되는 거야? 6. 몇 가지가 되겠어?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숫자가 크다고 당연히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주사위라는 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최고 숫자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1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플러스 문제는 잘 들어. 일단은 선생님이 혜정이가 편의점에서 800원짜리 과자 하나를 사려고 한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경우의 수나 확률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하고는 다르게 여러분 1차 함수 실생활에 써요 안 써요? 전혀 안 써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외심 내심 써요? 안 써요. 우리가 나중에 뭐 박물관에 취직을 해가지고 막 거기서 뭔가 복원해서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려면 그때는 쓰겠지. 그러니까 박물관에 혹시 취직하려고 고고학자 같은 거 될 사람은 외심 내심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쨌든 잘 안 써. 약간 현실감이 떨어져 사실은. 그냥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하는 느낌이라서 그치? 근데 여기 있는 경우의 수는 90% 이상은 다 무슨 문제냐? 실생활 문제야 그냥 말 그대로. 아까 주사위 2개 던지는 것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집에 와서 던져보면 되잖아. 직접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이야기 속의 문제의 주인공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상황이 좀 복잡해질수록 좀 짜증은 많이 납니다. 짜증을 누르시고 천천히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혜정이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영삼이가 편의점에서 CU 편의점에서 왜? 영삼이란 이름이 웃깁니까? 영십으로 해주면 안 돼. 영심이? 영십이요, 10. 영십? 오케이. 아, 영십? 이 숫자 열할 때 10이. 그러니까. 자. CU 편의점에서 경화여고 내려오는 쪽에 있는 경화여중 내려오는 쪽에 있는 CU 편의점에서 800원짜리 과자를 사려고 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밑지 있어요? 800원짜리 과자 없는데. 있어? 밑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800원짜리 과자 사려고 그래. 지금 딱 얘들아 편의점 왔어. 은서야 편의점 왔어? 800원짜리 과자 사려고 그래. 근데 내 호주머니를 보니까 50원짜리가 몇 개 있어? 6개.
현실감 좀 떨어진다. 요즘 거의 50원짜리 없는데. 어쨌든 100원짜리 몇 개? 8개. 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자, 과자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얘들아 수학 문제로 보지 말라고. 그냥 내가 표현이 이렇게 왔어. 그래서 이제 그 믿지? 밑즈. 하여튼 그걸 골랐어. 가지고 딱 냈더니 찍! 800원입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했어. 새콤달콤. 했더니 새콤달콤 했더니 50원짜리 몇 개 있고 6개가 있고 100원짜리 몇 개 있어? 8개. 그치 그 얘기야. 그럼 800원도 어떻게 낼 거냐 그 얘기야 쉽게 말하면. 당연히 쉽게 말해서 그냥 100원짜리로 8개 낼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100원짜리를 7개 내면 50원짜리 몇 개 내면 되는 거야? 2개. 2가지 낼 수 있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몇 가지냐 이거를 물어보는 수학 문제니까 얼마나 쉬울게요. 쉬워 안 쉬워? 쉽잖아 솔직히. 아니 그냥 별로 그럼 안 쉬우면 2차 함수 할 거야? 1차 함수 할 거야? 1차 함수. 막 기울기 하고 할 거야? 그게 나? 근데 그게 나요. 너무 머리 아파요. 예. 자 봅시다. 얘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아까 주사위 했던 식으로 자 100원짜리가 있어. 뭐가 있다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 이렇게. 50원짜리 동전 이렇게 있어. 우리 미션은 얼마 내는 거야? 800원 내는 거 그쵸? 네. 나는 지금 100원짜리 8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얘들아 큰 거부터 먼저 쓰는 거야. 항상. 포인트가 뭐라고? 큰 거부터 뭐 한다고? 먼저 쓴다. 너 8개. 너는 그럼 몇 개? 2개. 빵 개. 아니? 맞아요? 네. 같이 하는 거야. 에? 네. 하나 줄였어. 그럼 당연히 50원짜리 몇 개가 늘어야 돼? 2개. 2개가 늘어야 되겠지. 맞지? 네. 6개야. 몇 개? 4개. 5개 몇 개? 6개. 자, 이렇게 되면 8개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5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 6개. 아, 너는 안 되겠구나. 그럼 몇 가지?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끝. 아. 네, 딴 거. 자, A 주사위, B 주사위. 자, 항상 큰 거부터 하라고 알겠지? 그럼 큰 거부터 하면 얘는 6인데 6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5는 돼야 안 돼? 5도 안 돼.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지. 되겠니?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씩 줄고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막 거기에 맞게 쓰면 되겠지 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가지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6, 2,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5, 그 다음 뭐야?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쭉 가서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1까지 갈 수 있어 없어? 1 가면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7이 돼야 되냐? 돼 안 돼? 안 되는구나. 그럼 너는 2에서 어디까지? 6.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2부터 6까지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2개를 더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갑시다. 주한이는 7종류의 티셔츠하고 4종류의 청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 티셔츠와 청바지를 각각 짝지어서 입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얘들아 티셔츠만 입고 바지를 안 입거나 바지만 입고 티셔츠를 안 입고 밖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잡혀가요. 둘 다 입어야 돼요. 알겠어요? 둘 다 입는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곱하라는 얘기지? 네. 7, 4? 28. 너무 쉽네요. 와, 정말. 아니, 뭐. 928번. 선생님, 어? 그 920번 주시면 안 돼요? 920. 아니 생각해보세요. 네? 생각해보시라고. 생각하라고요? 생각하세요. 자, 928번 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경인의 소인의 현진이네 집 사이에 연결되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인의 집에서 출발해서 소인의 집을 거쳐서 현진의 집까지 가겠다. 거쳐서 뭐해서? 거쳐서 그 얘기는 뭐야? 여기서 가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여기서 가는 사건을 B라고 그러면 A,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A만 있거나 B만 일어나도 됩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네. 2개를 뭐 하라는 얘기야? 곱하라. 2, 4. 8. 어우, 구구단 잘하시네요. 오. 네. 7번. 주사위 한 개를 몇 번 던진다? 2번.
두 번 던진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온다고? 3의 배수. 그러면 자, 첫 번째 던진 결과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던진 결과를 뭐라고 할 거야? B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네. 알겠지? 알겠지? 네. 오케이. 자,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 얘들아? 3의 배수. 3의 배수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 아니면 6이죠. 네. 몇 가지? 두 가지. 자, 두 번째는 2의 배수라 그랬지? 네. 2의 배수는 2, 4, 6 몇 가지? 세 가지. 자,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뭐하고? 나오고 뭐하고? 나오고 그리고야 그리고 또는과 그리고는 반대 개념이야 약간. 알겠니? 네. 또는은 뭐라고? 이거나 이거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얘들아 또는은 뭐뭐 이거나 하고 같은 팀이야. 동시에 그리고 거쳐서 그런 말들은 다 뭐야? 같은 팀이야 같은 팀. 상황 따라서 또 단어는 다르게 쓰였지만 의미는 뭐라고 얘들아? 같은 거라고. 알겠니? 자, 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두 개 곱하니까 6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렬로 세우기 보자. 937 다 끝났어 이제. 6명인데 몇 명을 뽑았다고 얘들아? 3명. 3명한테만 네 자리 찾아가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당연히 처음에 친구는 6가지 오케이? 네. 두 번째는 몇 가지? 5. 5가지. 나머지는 몇 가지? 4. 5, 4, 20에다가 6이니까는 120. 됐어요? 네. 다음 넥스트. 9번. 네. 잘 들어. 다 끝났어 이제. 유지. 자,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알겠어? 네. 나열하는데 얘들아, 갑자기 뭔가 있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 C가 뭐 하래? 맨 앞에 오네. C가 맨 앞에. 그러면은 1, 2, 3, 4, 5 오케이? 근데 여기 맨 앞에는 꽂았어. 누구를 꽂았어? 무조건 C래. 얘들아, 어떤 사람이 무조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는 얘는 당연히 경우의 수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저요. 안 주나요? 자, 예를 들면 야, 밥 먹을래 안 먹을래 물어봤었더니 선생님 저는 무조건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친구들이 밥 먹는다 안 먹는다 가지수를 정할 때 나는 무조건 먹는다고 했어. 그러면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당연히 안 미치지. 나는 무조건 결정했잖아. 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뭐냐면 할까? 말까? 이럴 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할까 말까? 너 어느 자리 갈래? 나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그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근데 C라는 친구가 너 어디가 있어? 야, 너 맨 앞에 와 있어? 딱 정해놨어. 정해놓으면 이 C는 다른 데로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움직일 수 있어야 그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움직일 수 없잖아. 내가 친구 집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 나 일로 갈까? 일로 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일로 가라고 딱 정해버리면 얘는 한 가지지 그냥. 한 가지는 의미가 없잖아 곱하기에서.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C가 맨 앞에 이렇게 왔어.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C는 뭐가 없어? 선택권이 없는 거야. 너는 무조건 맨 앞에 가서 서 있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4명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권이 있죠. 그럼 4명이 몇 개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4개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쵸? 네. 4개 중에서 2개만, 너 2명만 들어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네. 5개는 원래는 다 나열하는데 그러면 원래 5팩이야. 5팩 해가지고 120이 답이라고. 네. 그런데 야 C 너는 맨 앞에 와 있어.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니네가 알아서 들어가 그거잖아. 니들 맘대로 들어가. 4명 니네 맘대로 들어가 4팩. 이해되세요? 네. 4팩은 얼마? 24. 이렇게 되는 거라고 스토리가. 특정한 누구한테 너 어디 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쵸?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바로 진도 안 나가고 여러분이 풀어왔을 때 좀 어려운 문제 선생님 좀 이렇게 질문 받아줄 테니까 일단 풀어오세요. 알겠지? 네. 자, 라스트 10번.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이거 하고 집에 갈 거야.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냐? 949번까지입니다. 와. 유형 10번까지가 숙제입니다. 949.
네, 949번까지. 색칠하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어? 949번까지. 잠깐만. 사진을 찍는데 부모님이 뭐 하면 좋겠다고 얘들아? 사이가 좋으신가 봐. 그쵸? 어쨌든 둘이 옆에서 사진을 찍고 싶으시대. 그러면은 뭐 이웃은 선생님이 키워드 뭐라 그랬어? 묶어라. 뭐하라? 뭐하라? 묶어라.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한 친구들은 영상을 꼭 한 번, 두 번, 세 번이든지 보세요. 지금부터 기말고사 준비한다는 마음을 좀 갖고 중간보다 나는 무조건 잘 볼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그 마음을 조금만 가져주세요. 한 발짝만 다가오면 선생님도 더 열심히 시켜가지고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내게. 알겠어? 2학년 마지막 시험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조금 한 발짝만, 반 발짝만 좀 더 뒤져. 알겠어? 자, 그러면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5명이라고. 자, 색칠한 게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하면 뭐 하라는 얘기 얘들아? 묶어라 이런 얘기야. 자, 묶었더니 몇 명이 됐습니까? 4명이 됐죠. 그쵸? 4명이 바로 뭐라고 얘들아? 사팩이라고. 근데 부모님은 자리를 뭐 할 수가 있어? 바꾸실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니? 2팩인데 2팩은 입니다. 결론적으로 4팩은 뭐가 되는 거니? 24, 2팩은 뭐야?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팩 같은 거요. 이게 팩 같은 거.